오늘은 스팸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팸은 미국에서 출발한 음식이고요. 호멜 식품에서 출시한 런천 미트, 그러니까 점심 식사용으로 먹는 가벼운 고기의 일종입니다.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역시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호멜 식품은 1800년대 후반 조지 호멜이 설립한 영국에 고기를 수출하는 업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팸의 창시자인 조지 호멜의 아들 제이 호멜이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8년 당시 그는 미 육군에서 병참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고기를 운송할 때 상관들에게 갈굼을 당합니다. 호멜아, 우리 애들 풀만 뜯어먹고 있다. 고기는 언제 나오는 건데, 응? 그렇게 느긋하게 고기 갖다 주면 네 군생활도 끝나버릴 것 같지? 호멜아, 너희 집 뭐? 정육한다며. 너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천천히 고기 운송하니? 얼른 해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응? 그런 갈굼 속에서 호멜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기 힘들다. 참지 말고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면 어떨까? 다행히 잘 참아낸 조지 호멜은 군대에서는 누군가의 뼈와 살을 분리시키지 않았고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26년 마침내 세계 최초의 통조림 햄을 개발합니다. 통조림 햄의 주력 상품은 널쩍다리 햄이었는데요. 그것을 만들고 남은 적은 어깨살과 알코올 해체 과정에서 지방이 많이 붙은 부위 등 처치 곤란한 부위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이것들을 갈아버리고 조미료를 첨가해서 통조림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1930년대 이렇게 스팸의 시초인 호멜 스파이스드 햄이 출시됩니다. 이 통조림 햄은 이름도 특별하지 않고 사실상 자뷰 떨이 상품이라 인기가 없었어요.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가 없으니 호멜은 여기에 바로 마케팅을 주입합니다.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 스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케팅 가득 주입된 스팸은 저렴한 가격에 꽤 괜찮은 맛과 함께 호멜 식품의 주력 상품이 됩니다. 이어서 1939년 스팸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휴대가 용이하고 가볍고 썩지 않는 고열량 고단백 식품이었던 스팸은 미군의 그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여서
전투 식량으로 활용되며 2차 세계대전 동안만 1억 개가 팔려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스팸을 미군들만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영국 등의 우방국 지원 물자에도 이 스팸이 들어있었었는데, 뭐? 영국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오케이, 즉시 스팸 투하! 이 시기에 영국인들이 스팸을 하도 많이 먹게 되니까 스스로에게 스팸랜드라는 웃픈 별명도 붙였었습니다. 원래 영국인들은 붉은 고기만을 고기로 인정했었었는데 이제는 스팸만 잔뜩 먹게 되니 이런 자주 섞인 별명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외에 태평양 지역인 괌, 필리핀, 하와이에서도 스팸이 공급되면서 높은 인기를 가졌고, 독일을 막아내던 소련에서도 이 지원 물자가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며 영국군과 미국군에서는 스팸을 하도 많이 먹기도 했거니와 전쟁 중이다 보니 우리처럼 익혀먹는 것이 아닌 생으로 스팸을 먹어야 해서 점점 진절머리를 내게 됩니다. 익혀먹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불빛과 연기, 냄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우리를 공격해달라고 거의 홍보를 하는 셈이죠. 어쨌든 이러한 역사와 함께 영국 등지에서 스팸은 싸구려 음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오명이 있긴 했지만 보관, 운송, 영양, 단가 등 다방면에서 전투 식량에 부합했던 스팸은 미군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한국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즉시 스팸 투어를 받게 되죠. 한데 우리나라는 전쟁 때는 물론 전쟁 후에도 먹을 것이 부족했고 심지어 사계절이 뚜렷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내야 했기에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염분이 많고 상할 위험도 적은 이런 식품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스팸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스팸은 CJ에서 라인서스를 얻어 기술을 받아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사용하며 식품산업규제가 엄격한 한국의 특성상 양질의 앞다리살을 갈아 만들어 넣기에 초창기의 스팸에 비하면 단가가 높은 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가를 제외하고서라도 쌀밥과의 어울림, 한식에 부족한 단백질 보충, 보존기간이 넓다는 등의 장점과 함께 스팸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며 스팸 구이, 스팸 김밥, 스팸 덮밥, 스팸 김치볶음밥, 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선 호멜의 그것처럼 훌륭한 상품에 마케팅이 입혀지면 판매의 날개가 돋게 되는데요. CJ도 스팸을 가지고 훌륭한 마케팅을 펼쳐냅니다. 스팸 마케팅 그 첫 번째는 바로 니제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미국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프리패스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020년대에 와서는 미국,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만한 스팸 인증제라는 게 도입되었었는데요. 몇 음식점에서 다른 런천 미트를 사용하며 메뉴명을 스팸 뭐뭐라고 사용하며 문제가 되고, 이 사안이 웹에서 공론화되며 결국 CJ에서는 스팸 브랜드 강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CJ의 허가가 있어야 스팸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스팸이 햄이 스팸인데 조금 유난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며 알아보니 스팸은 돼지고기 함량 90%의 비교적 고급 제품이고 여느 런천 미트들은 돼지고기 함량이 50% 미만으로 다른 고기들을 섞어 만든 보급형 햄을 지칭하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스팸 인증제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현재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저와 같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괜찮았던 마케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스팸 튀김 레시피를 보고 좀 튀기듯이 구운, 굽듯이 튀긴 스팸 튀김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스팸이 대량 투하됐을 때 피시앤칩스 대신에 이 스팸앤칩스 메뉴가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좀 상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